마늘농가인데요. 오늘은 2023년 7월 9일이고요. 사장님, 왜 서성이십니까? 예. 예,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지만은 네, 이제 내가 찍고도 네, 이 개선할 점이나 아니, 보완할 점이 없는가? 네, 뭐 다소 과격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좀 또 때로는 이 몰상식해 보인다든가, 눈살 찌푸려진다든가, 뭐 정치적인 거 말고요. 네, 예, 인간 본연의 나를 봤을 때, 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뭐 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거니까 소신껏 하긴 해요. 그래도 거기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4월 13일 날 도내리 인삼반에서 이제 제초 작업을 하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영상에 했던 말이 있네요. 4월 13일입니다. 네. 2023년 4월 13일. 4월 13일인데 쫑이 벌써 올라온다는 소리가 전국적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몇 해 전에 겪었던 바라서 네. 그런다면은 쫑이 일찍 나온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 분명히 좋아할 일 아니다. 그런 분들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빨리 된 거니까 네. 수확을 빨리 하셔야 한다. 정상적인 마늘 수확기에 작업을 하고 하다가 비라도 오면은 올 누드 마늘이 벌마늘이 돼버린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 제가 경험해본 바니까요. 그쵸. 오히려 적기에 뭐 5월 말 6월 초에 캤다가는 적기가 아닌 한 6월 20일쯤 캔 마늘과 동일해진다. 네, 그런 말씀 하셨죠. 이런 말을 4월 13일 영상에 남겨드렸어요. 네. 올해 그런 마늘들이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라고까지 했어요. 네. 나 돗자리 깔을까요? 명가부살인가요? 적중했나요? 적중했나요? 아유, 뭐, 내다보는 눈이. 근데 그런 마늘들이 저희 지역에도 꽤 있고 네. 타 지역에도 꽤 있어요. 사실 그 마늘 덕분에 서산 마늘 다만 몇백 원이라도 더. 상승시켜서 그쵸. 출하가 그나마 됐죠. 출하를 했던 것이고, 그런 마늘 덕분에 네. 그 마늘이 만들어진 농가는 울었겠지만 그 바람에 서산 지역은 조금은. 조금 나서진 건데, 호조권이 된 건데, 그래도 마늘 가격이 그쵸. 뭐 어떻게 보면 폭락이에요. 그쵸. 키로에 작년 수준이 저는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작년 수준이. 네, 맞습니다. 저는 초보니까 네. 학습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학습을 하고 5년 동안 수업료를 많이 냈죠? 많이 냈죠. 많이 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인프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면학 분위기 조성을 다 했어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조성을 다 했어요. 투자를 또 했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농사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변화를 잘 안 해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궁에서 그런가 궁죽변을 했고, 변환이 통했고. 변즉 통했고, 변즉 통이고, 또 통죽 구라 했는데 네. 통했으니 이제 구해지겠죠? 네. 옛날 말 틀린 거 없다 하지만, 자, 궁죽변, 변즉 통, 통죽 구라고 했어요. 네. 이제 뭔가 내가 변해서 뭐 통했고, 그죠? 네. 다시 구해지는 날만 오면 됩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처럼 내가 그 일찍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어쩜 이렇게 올해 트렌드와 거의 예상했던 거와 맞았고, 서산에서도 제가 이렇게 마늘 수매를 해보러 다녀보면은, 네. 그 껍데기 까진 마늘, 그죠? 네. 먹는데 아무 이상 없겠죠?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영상 하나 올려줘야 있어. 네. 자료가.
네. 연탄재 묻은 것처럼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연탄재 묻은 깜댕이 마늘이 됩니다. 그쵸. 그죠? 네. 뭐 곰팡이가 여기에 아주 파고들어서 박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제 뭐 한 3년 전에 제가 그 비를 맞고 캐고 재작업하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시원하게 뭐 지금도 거래하고 있는 뭐 업체 대표님이 처리해 주셨지만은 그거를 깜에 있어서 겨울에 깠더니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본 거지요. 그쵸.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손실 한번 보고 나면은 그런 마늘 또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삽니다. 그죠? 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우리도 또 몰랐고, 네.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마늘은 좋아. 내가 지금의 어르신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마늘하고 살았어 옛날에. 그랬죠. 마늘은 땅알땅알해. 마늘은 좀 자라서 그렇지 좋아. 그 좀 자라서 그렇지가 어마어마한 이런 금액적 갭이 차이가. 있더라. 네, 맞아요.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한 3년 4년 전만 해도요. 이 큰 마늘에서는요. 엄청난 영양결핍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움푹움푹 패인 거, 또 청변 등등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때는 난 큰 거 말고 고루고루한 지금 마늘 명가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사이즈 있잖아요. 네. 따통은 아닌데 아주 빅사이즈는 아닌데 그 바로 밑에 근데 중따마보다 완전 따통과 중따마 사이에 상따마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건데 한마디로 200개 초반 들어가는 거 말고 네. 한 300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지금 홍산 마늘 사이즈 정도. 홍산 마늘 대짜 사이즈 정도. 열어서 나중에 막에서 딱 쏟아보면 한 300개 언저리 나올 겁니다. 그죠? 이해가시? 네네네. 350개 들어가면 작아 보이고 300개 들어가면은 그냥 쏠쏠하네 괜찮네. 그런 느낌. 이게 기준을 모르겠죠? 네. 예. 뭐 그런 느낌. 일단 망에 담아보시면은 한 300개 언저리 들어가는 거. 300개 초반. 지금 내 마늘이 보통 그 정도 지금 200개 초반 들어가는 거는 주대작업 상따마로 다 팔아먹었고 네. 그러다 보니 뭐 올해 여러 가지가 언밸런스 했는데 그나마 이런 주대 작업해서 팔을 수 있는 판로를 만났고 네. 또 그런 좋은 인연으로 주대로 작업비를 조달해 가면서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법인통장으로 주대 파는 돈이 쏙 들어오잖아요. 네. 다음날 작업비 인건비로. 쏙 들어오면 작업비 이렇게 되니까 공수래 공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 왜냐면 작업비가 그 3년 전 어느 날에는 작업비하고 이런 뭐 음료수 뭐 라면값 뭐 등등 식비까지 해서 5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작업을 했어요. 네. 완전 롱타임. 네. 5억 2천 들어가더라고요. 5억 2천. 남을 리가 없죠. 남을 리가 원래 한 없습니다. 2억 초반이나 2억 중반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 당시 캐고 자르고 한 4천 원이면 한다고 할 당시인데 뭐 재작업을 뭐 자작업도 하고 뭐 말도 밥 안 먹듯이 했죠. 그러니까 몰랐으니 그런 작업을 시켰고 네. 또 멘토 하시는 분들이 괜찮아 어지간하면 비만. 이러한 주문을 했고 그러다 보니 나는 그 당시 배우는 입장이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주문을 하고 지시를 한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질라 하고 제가 모든 진두지휘를 하려 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또 했으니 또 내년 농사 또 농사함에 있어서 수확기 파종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있는 그 뭐 돌발 상황들 또 특히 그 돌발에는 비가 가장 크지요. 그쵸. 파종기에도 비 올 때가 되게 많고 태풍 끝난 직후에부터 파종을 하잖아요. 네. 예, 감 나기 바라고선 열심히 하다 보면 비가 또 오면 며칠 쉬어야 되니까 아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기계화로 하는 게 답이다라고 했다가도 기계화는 비가 안 오고 감이 좋은 조건 하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계만 믿고 사람 안 맞추고 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그쵸. 많다. 그쵸. 심지도 못하죠. 그래서 기계화와 인력은 병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큰 규모에는요. 그쵸. 작은 규모는 그 한 달 여간의 골든타임 하루만 맞춰서 딱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사이즈에 사이즈 대비 농사 컨설팅을 하셔라.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봐도 4월 13일 날 그 얘기했던 어쩌면 그게 올해에 그대로 적용이 됐고 딜레마가 있는 게 좋은 물건에는 좋은 가격을 놓고 사야 되는데 그 좋은 가격을 놓고 사잖아요. 그러면 시장가로 평준화돼 버려요. 좋은 가격을 처리해주고도 재미가 없고 그쵸. 특히나 그러면 안 좋은 마늘은 안 좋은 마늘대로의 다운된 가격을 줘야 되는데 시장가대로 또 주고 사야 되고 그죠? 그쵸. 그래서 보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내 마늘 정도의 유통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 마늘 수확 끝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행도 갔다 왔을 시기에요. 이 정도면은 지금 7월 9일이네. 근데 여행 같은 거 당해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네. 뭐 다른 걸 준비했겠죠. 뭐 퇴비를 변호타든가 뭐 다른 걸 했겠죠. 그쵸. 유통원답시고 시간만 많이 뺏겨요. 뭐. 근데 유통에서 100원 떼기 해갖고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사장님, 저는 아니 100원 떼기 50원 떼기도 합니다. 그 100원 떼기 50원 떼기로 배차하면 되지요. 백차를 어떻게 어떻게 오늘 하루 배차를 하나? 백차를 어떻게 하루 단차하기도 어려운데 아이고 말을 그 실정이 안 맞는 그럼요. 방리담에도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그때 방리담회를 하든지 뭐 방리 덤핑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아휴, 인건비는 뭐 하늘에서 뭐 그냥 외국 애들은 연락와갖고 막 돈 안 주고서 막 시켜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유.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실정이 그러니까 누가 혼수를 둘 때도 맞는 논술을 드셔야지. 자기가 안 해본 거잖아요. 그쵸. 자기는 그쪽 탈피업체 계통에서의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지 현장에서의 그쵸. 노하우가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현장 노하우는 마늘명한 김 대표가 꽤 있겠죠. 키로수가 많이 탔겠죠. 왜냐면 내 거의 경험, 농가의 거의 경험, 밭대기 사각구의 경험, 다양한 경험. 네. 일반 어르신들 여기서 200평, 300평, 400평, 500평, 600평, 1000평 미만짜리들을 수두룩 갑니다. 네. 그분들이 평생 마늘 품목만 따졌을 때 네. 평생 그 심었을 마늘을 나는 불과 몇 년 안에 다 다 심고도 남았다. 그죠? 맞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게 3년 전에 8,000평을 하는데 인건비가 1,600만 원 들었대요. 8,000평을 하는데. 아,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가 안 맞잖아요. 네. 어떻게 1,600만 원 갖고 8,000평을 해? 네. 4,000원만 잡아도 48, 30이에요. 그쵸. 캐고 자르고. 그쵸. 근데 그냥 사람 왔을 때 얻어지는 만큼만 와서 캐고. 캐든지 하고 나머지는 부사지간에 아휴. 24일인가 5일을 작업했답니다. 그러니. 마늘밭 하나에서. 경비전 가면 했겠죠. 맨파워로. 마늘 청변으로. 그 8,000평에서 우리가 매입한 게 50톤이었는데 50톤 전체가 청변. 그거를 그러니까 8,000평을 그냥 부사지간에 계속 자르고 한 거예요. 계속 자르고 이걸 다 자르고 뭐 한 열흘 보름 걸렸겠죠. 또 사람 묻어가지고 뭐 다 담고 뭐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햇빛은 쨍쨍 뭐 마늘이 뭐 아주 스모크 마을이 됐어요. 이 밭 작업했을 때에는 감량도 많이 잡아주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해야 되고, 그죠? 그죠. 러프한 거래를 해야 되고, 그쵸. 경매장 물건이 나올 때는 경매장에 준하는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그 아래로 혼합으로 얼치기 작업을 했다면은 그럼 갭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어제도 그랬지만 뭐 지금 계속 문제되는 마늘들이 너무 만작된 마늘들,
근데 그래도 뭐 늦게 캤느냐? 일찍 캤다는 거죠. 일찍 캤는데 만작된 마늘들. 거기에는 왕근이나 대근이. 대근이 쓰신 분들, 그 뭐냐면 질소 없는 밑들이 쓰신 분들, 얘들이 급격히 노래지면서 노화가 되면 그냥 향을 마감하는 거예요. 왕근이 대근이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얘들이 밑을 들려면 그 가리 제품이 많이 인산 가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걸 주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있잖아요. 급격히 노화가 되잖아 애들이요. 그러다 비라도 한번 오면은 홀딱. 아휴. 그러니까 질소가 안전빵으로 질소가 있는 밑들이를 저 줬잖아요. 네. 거기에 올해 주대 작업이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주대를 청을 살려야 된다. 그쵸. 마늘 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청 살리는데 뭐가 있을까? 질소가 있는 밑들인데 6-도 있고 10-가 있잖아요. 그럼 네. 10-를 썼고, 아틀란티카 거 10-를 썼고, 또 저기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저가형 마그네슘을 마지막 밑들이 작업 막바지에 줬잖아요 한번. 네네네네. 그랬더니 6월 10일 넘더라. 안 죽어가지고. 안 죽어요. 뻐부야 죽어. 뻐부야 죽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온전하게 수분도 많이 머금고 있지만 온전하게 껍질이 다 있더라. 그쵸. 심지어 우리 성리 하우스 밭은 6월 14일 날 캤나 15일 날 캤나? 제일 늦게 캐는 것 같아요. 뭐 뭐 하다가 애들. 밭이 좀 조금이고 뭐 하다 보니까 딴 데 거 다 큰 공사 다 하고 네. 넘어왔을 때 마지막에 캤는데도 우리 거는 껍질이. 껍데기 다 온전하더라. 네. 우리 약을 똑같이 쓰신 분이 그게 안 죽으니까. 그래서 된 거죠. 이것은 마늘을 안 익게 하는 게 아니라 청만 살린 거예요. 청만. 네, 시기가 됐을 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청이 있어야 뽑던지 털던지 아니면 대신껏 덜덜이로 캤을 때 이걸 잡아갖고 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 청을 손잡이를 살리려 했던 거 저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머리 아팠던 게 겨울에 동해가 있었다든가 뭐 냉해가 있었다든가 애들이 골골했던 애들은 아무리 그런 좋은 걸 해도 밭 사이드 쪽에 바람 많이 맞거나 그런 데 애들은 한 3주는 일찍 고스러진 애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맞아요. 여긴 고스러져서 만작이에요. 다 익었는데 이 안쪽은 살아있어. 야, 내가 그 부석도 복난이 오면서 머리 아프네. 네, 그래서 여러 개 뽑아봤던 이유가 여긴 다 익었는데 여기는 올록볼록 아주 다 익었어요. 네, 네. 껍데기도 까면 빨가요. 다 익었어. 근데 여기는 양파 껍데기 같아. 네. 그러면은 얘한테 맞추면 얘가 못 쓰는 마늘이 되고 그쵸. 얘한테 맞추면 얘가 서러. 네. 그래서 얘한테 그래도 맞췄죠. 얘한테 맞춰서 얘도 먹고 얘도 먹어야지. 그렇죠. 맞죠? 적게 진짜. 얘는 더 이상의 노화를 방지하고 빨리 캐야 되는 문제. 네. 부패가 되니까 그렇죠. 빨리 캐야 되고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캐놓고 말려야 되고. 네네. 그죠? 네. 뭐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잘 지켰죠. 얘 살린다고 해서 얘가 못 쓰는 마늘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 벌마늘에 쭉 밭마다 마지막 바람 맞은데 3줄씩 그 벌마늘 화된 마늘 그거 저도 지금 감당 못했겠죠? 아유 그럼요. 그죠? 이해가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제로섬 게임 같아요. 하나 얻으면 하나 잃어요. 그렇죠.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러면서 오늘까지 진화해 온 거고 지금 절실히 느끼는 거는 빨리 또 마늘 심고 싶어요. 예, 마늘도 그냥 쪽파마냥 한 40일 키우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회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쵸 1년. 참 마늘이 참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게 뭔가 뭐 야채 마냥 1년에 3번 정도 심어서 그쵸. 후전하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네. 요때 돈 조금 돌아가다가 그냥 또 1년 내내 들어가요 돈이. 아 참. 뭐 그런 거니까 이 마늘로 살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쵸. 이런 지금도 홍산 마늘 15kg 구할 수 있나요? 누누이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렇게 뭐 홍산 마늘도 전문이 아니고 육족도. 육적도 전문이 아니고 네. 난지형 대서 마늘 전문이라고는 하겠지만은 개인 판매를 판매의 목적으로. 목적도 네. 아닙니다. 네네.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내 거래처들이 내 작업 현황이나 뭐 이런 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나의 농사 일지고 나의 증거고 네.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는 주문한 물건이 네. 어떤 식으로 작업이 돼가고 있는지 양심적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셔라. 네. 또 내가 검수를 하잖아요. 네. 시험 성적서 네. 등등 내 증빙이면서 나와 이제 제휴하고 이제 가는 업체들에서 아니면 내 물건을 가져가는 업체들에서 뭔가 이런 데이터 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용이지 뭐 나머지는 저처럼 혼돈에 섞인 농부들 네. 혹시나 내 말 한마디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 네. 뭐 내지는 뭐 그런 것들 그쵸.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네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저는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말고 뭔가 안정감 있는 대책 내지는 그런 대책을 만들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나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올해에 마늘 보험을 처리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유행처럼 아마 마늘 보험 관계자들 보면 알겠지만은 아마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보험 지급률이 월등히 높아졌을 거라고 난 봅니다. 그쵸. 월등히. 그냥 농협에서 가입을 하고 해서 가입했고 그냥 했는데 야 그거 해봐 그러면 어떤 식이든 프로테이지가 정해지고 어떤 식이든 배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보험으로도 그게 뭐 자연재해만 되는 걸로 알고 있나? 하여튼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매뉴얼은. 근데 좀 알아보세요. 병해까지도 병충해까지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보험이 약으로 쓰면 너무 좋은데 모랄 해저드가 올 수가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쵸. 보험을 가입할 당시는 꽂고 쌍만 남은 가입이 돼요. 비닐 씌워놓고.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 조절의 실패 같은 것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산 마늘이 관세가 붙으면 6,600원이잖아요 키로에. 근데 3년 전에가 12만원의 소매가가 종자용이 그러면 6,000원대 이상이라고 난 본 거라고 여러 번 유튜브에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중국산 마늘이 좋아요. 우리나라 마늘보다 품질이 좋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아래로 5,000원 중반선이나 5,000원권 요 정도의 우리나라 마늘이 거래가 돼도 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예? 얘보다 안 좋다고 쳐도. 네. 근데 이제 수율 관계 면에서는 얘가 한 90%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농협 수매 물건이 80%, 85%, 일반 농가 물건이 70에서 75%. 우리나라 농산물이 좋을 것 같아도 실제로 농가에서 그냥 저렴하게 키운 퇴비와 비료와 살균 살충으로만 키운 마늘에서는 뭐 좋을 것도 없어요. 좋을 것도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고객층들 중에서는 주대 마늘을 선호하시고 장아찌 담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마늘 떡도 좋고 빨갛고 좋았는데 속이 왜 이러지? 여기서 완전 건조 마늘을 사셔야 속까지 단단하게 물르거나 섞지 않는 건조 마늘을 사셔야지 생대 때 사갖고는 반뻥이나 한 칸뻥 잡아내기도 어렵고 그쵸. 그냥 떡만 보고 샀다가는 이거 건조하려면 또 그 건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정에. 그쵸. 그냥 바람으로 말리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깐마늘 공장 스타일의 건조기를 만든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쵸. 혹여나 누군가가 뭐 소량 물량을 달라 하더라도 그건 향후 문제예요. 그쵸. 완전 건조를 인위적으로 시켜서 네. 그냥 집에서 놓고 드시면 됩니다. 요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하면 하더라도 그쵸. 지금 단계에서는 왜 이렇게 눅눅해? 마늘면과 마늘 깠더니 곰팡이가 있네? 뭐 검정 때가 묻어있네? 이거 다 곰팡이 아니야. 왜 이렇게 막 찌른 내가 나지? 등등 실제로 이 눅눅한 상태에서 마늘이 이게 하게 되면은 네.
좋은 마늘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진짜로 그런 건조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근데 이런 소농이나 이제 몇 년 안 하다가 은퇴하셔야 되는 관양 어르신들 거는 더 이상의 투자도 더 이상의 변화도 하지 없다.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면은 또 이렇게 변화나 이런 발전을 해 나간다면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마늘명가에서 선별하고 마늘명가 작업한 마늘은 특히 저장성이 좋고 수율 깠을 때 껍데기 빼고는 그럴 게 다 없어. 팔아먹을 수 있는 마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 화끈하게 인정하고 화끈하게 돈 놓고 살 수 있는 그럼요. 다음에도 또 사고 싶은 이런 마늘로 만들어야만이 살아남는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기호에 맞춰야 하잖아요. 네. 맞죠? 그냥 이 마늘이 좋은 마늘인지 나쁜 마늘인지 모르는 소매 소비자와 아는 분들도 있겠지요, 더러. 근데 어떤 마늘이 좋은지도 모르는 소매 소비자와 네. 홀딱홀딱 다 까서 탈피업체에서 좋죠. 탈피해서 유통을 하는 그 소비자와 네. 그러면 이 소매 소비자는 한 점만 주세요, 두 점만 주세요지만 100톤 주세요, 200톤 주세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 이쪽으로 이쪽으로 유통을 해야 맞지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거 하다가는 택배만 먹여 살려. 택배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당진 쪽에 뭐 유튜브를 봤는데 댓글에 마늘이 매달 비어요. 그 매달 그러면 보내드린다고 택배를 또 보내나? 일꾼들이 좀 덜 그렇죠. 늦었대. 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가서 사야 되고 개수 사야 맞아요. 거기서 현장에서 사는 게 농산물은 제일 좋아요. 맞아요. 내가 이 영상으로 본 거는 틀리니까. 그렇죠. 이 붕어빵도 더 탔네 덜 탔네 먼저 봤을 때보다는 단팥이 덜 들어갔네. 단팥이 덜 들어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씨앗호떡에 먼저는 잣둑에 땅콩 3숟가락 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호두도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씨앗호떡에 호두가 하나도 없어요. 호떡 먹고 싶네요.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해보는 이유는 저 연희 PD 네. 내가 붕어도 잡아오고 네. 갈치도 잡아오고 네. 망둥이도 잡아왔을 때 어떤 낚시를 하고 오겠습니까? 갈치?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해보니까 우리 언니 PD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겨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니 PD도 좋아하는 그런 유통을 할 거고 네. 우리 가족이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그런 유통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해보는 거고 그래버러 사장님 오셔버렸네. 어머? 네. 어머, 그래브로 사장님. 네, 그래버러 오셨네. 비 오는 날만 오시네. 예, 알겠습니다. 방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뭘 또 뜯고 계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이게? 시골에 어머니 왔다 갔나 보다. 알 거 아니에요? 김치네? 아이고, 배추김치. 네. 이건 뭐예요? 요것은, 아이고, 나 참. 아이고. 나는, 진짜. 아이고, 깍두기. 이거 깍두기 이거 완전 이거 맛있는 깍두기인데? 명품 깍두기. 아하. 맛있겠다. 난,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이 맛. 참. 이건 또 뭐예요? 오, 아이고, 이게 뭐더라? 열무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월가리. 얼갈인가? 이렇게, 라면 먹을 때 뭐 맛있겠네. 네, 웬일이야? 이건 또 아이고, 이거 또 포도도 바꾸시고, 영동포도.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야. 이게 도대체 산타 할머니가 왔다 가셨나요? 이거 제가 사연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네. 제가 저쪽 물류회사 소장직을 할 때, 네. 그때 인연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부모님의 손길이 네. 나이 어리진 않습니다만 네. 부모님이 손길이 필요한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좀 못 미치는 사람이다 네. 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아세요. 네. 아시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참 바쁘시죠. 여러분들 김치 담기가 아이고. 나도 김장 같은 거 이렇게 몇 번 경험은 있는데요. 네. 엄청 번거롭고 손 많이 가고 힘들어요. 그럼요. 그 정성과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진짜 이거 어디 진짜 아들을 살피는 그 네. 어머니의 마음과 그럼요. 전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유, 이건 보통 마음으로는 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는 네. 지금은 제가 이 어머니네 밥 먹고 싶어도 오늘 못 뭐 먹어요. 진짜 먹으러 갈 새도 없고 네. 뭐- 아, 참 사장님 이거 말고 또 네. 있어요. 저 냉동실에 놨는데 바지락 얼린 거. 바지락 얼린 거 이만큼 갖고 오잖아. 네, 신문지가 돌돌 말아. 나 바지락 좋아한다고 바지락 얼린 거. 그러니까요. 아이고. 뭐 신은 공평하단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쁜 사람한테 머리가 똑똑하게 뭐 안 좋은 머리를 주거나 네. 만약에 저처럼 미운 사람한테 똑똑한 머리를 주거나 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것처럼 키는 큰데 뭐가 어쩌고 뭐는 어쩐데 뭐가 어쩌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나한테 이런 패밀리라는 네. 그런 패밀리십은 주지 않았으나. 안 주셨는데 네. 내가 또 하나의 이런 가족을. 가족을 주고 네. 진짜 의리로 똘똘 뭉친 내 직속 가족도 있고 네. 맞죠? 네. 그 위에 가족은 몰라. 네.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거를 뭐로 보답할 길이 없네요. 네. 유튜브로나마 네. 남겨서 우리 지곡의 네. 그 대중식당 네. 사모님 네. 또 사장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잘 먹겠습니다. 이 신세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이게 요즘 시대에 그쵸? 가능하지 않은 그럼요. 거거든요. 아이, 그럼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가능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다행히 그런 귀인들이나 좋은 그렇게 인연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신세를 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니까 네네. 그 이러한 것만 봐도 그냥 앞으로 더 내가 열심히 잘 해야겠다. 그럼요.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요. 예. 네. 뭐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유,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너무 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남기고 네. 진짜 뭐 엊그제 그 부여에서 그 수박 주신 것도 네. 간식으로 많이 먹었는데도 네, 아직도 되게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 부여 구독자님도 너무 감사하고 네네. 막 너무 감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진짜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 아유 이 귀한 음식 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맛있겠다.